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이 부르는 소리에 대답이 한 박자 늦어진 적, 텔레비전 소리가 점점 커져서 누군가가 조금만 줄여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마다 미안함을 느꼈던 적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몸백서 채널의 신경과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귀 건강과 뇌 건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이런 변화가 어느 순간 서서히 다가오지요. 아버지, 지금 부른 거 못 들으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 멋쩍게 웃던 76세 박준영 어르신. 가족 모임에서도 할머니만 혼자 조용히 있는 걸 보고 손녀가 할머니, 왜 말이 없으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다고 말한 82세 김순애 할머니. 이 두 분 모두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고 친구나 가족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죠. 실제로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는 최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뒤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귀가 어두워진 문제가 아닙니다. 귀와 뇌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청력이 떨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중년 이후 청력 저하를 방치한 분들의 치매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스스로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실제로 79세 장도연 어르신은 손주의 작은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듣게 되었고, 84세 김태임 할머니도 한때는 보청기를 써도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노래교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삶의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두 분 모두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꾼 덕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귀 건강 5단계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단 하루 3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귀와 뇌, 그리고 기억력까지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내몸백서 채널은 오랜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르신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힘이 됩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렇게 방치하면 어느 순간 TV 소리가 남들보다 2배는 커지고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마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는 78세 이정철 어르신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처음엔 손주가 자꾸 말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제가 듣지를 못한 거였더라고요. 라며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눈치를 못 채다가 어느 날 갑자기 TV 소리가 너무 커졌다고 이야기해서 이상함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정철 어르신께 가장 먼저 권해드린 방법은 바로 귀 앞쪽 움푹 들어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움직이는 부분으로 하루 한 번 30초만 꾸준히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귀 안쪽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아플 정도의 강도로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주가 지나고 열흘쯤부터는 아침마다 오늘은 유난히 새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라며 기분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쯤 뒤에는 가족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TV 볼륨도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귀 앞쪽에 위치한 이혈자리, 즉 이문혈은 수천 년 전부터
귀 질환 치료에 활용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귀의 털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전달되고 그 결과 소리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83세 이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손녀가 할머니, 오늘은 꼭 귀 운동해요 라고 챙겨주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녀와 함께 매일 밤 자기 전 이 혈자리를 30초씩 눌러주다 보니 어느새 요즘은 전화벨 소리도 한 번에 들려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작은 변화가 며칠 만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을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똑같아요 라며 중간에 포기하려 했던 분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 3주만 꾸준히 해주시면 대부분 서서히 귀에 막힌 듯한 느낌이 풀리고 외부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는 경험담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양쪽 귀 앞쪽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 끝으로 30초간 꾹꾹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손끝에 뻐근한 느낌이 전해지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나빠진 청력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아쉽겠지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귀 건강에 훨씬 더 큰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귀를 여러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김용배 어르신은 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대방의 말을 여러 번 되물어야 했습니다. 딸이 아빠, 또 못 들으셨어요? 라고 걱정하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용배 어르신께는 매일 자기 전 손가락으로 양쪽 귀의 위쪽을 잡아 위로 10초, 귀 옆을 옆으로 10초, 아래쪽을 아래로 10초씩 당기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이 동작은 간단하지만 귀 안쪽의 혈류 순환을 촉진하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딱딱해진 근육과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귀를 당긴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하셨지만 직접 해보시면서 점차 귀에 뭔가 뚫리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2주 만에 전화통화가 한결 편해졌고 한 달쯤 지나서는 예전처럼 TV 볼륨을 크게 하지 않아도 가족과 대화가 편해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81세 최정남 할머니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평소에 TV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을 켜두지 않으면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졌고 밖에 나가도 친구들과 대화가 잘 안 되니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손녀의 권유로 귀 당기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이런 거 해도 달라질 리 없어요. 라고 시큰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귀가 한결 시원해지고 귀 안쪽이 막힌 느낌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뒤에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편하게 말할 수 있어 고맙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귀를 다양한 방향으로 당기는 동작은 귀 안의 림프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이물질이나 노폐물이 쌓여 막힌 통로를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고막 주변 근육이 굳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귀를 당기며 느끼는 시원한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귀 건강에 긍정적인 자극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직접 양쪽 귀의 위, 옆, 아래를 각각 10초씩 천천히 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 속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귀 건강과 청력 유지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귀와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특별한 훈련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뇌의 역할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귀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처리하고 구별하는 뇌의 청각 회로를 함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잘 못 듣는 줄만 알았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청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고 이는 곧 뇌의 자극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는 80세 장상수 어르신은 평소엔 가족과 대화를 잘 나누셨지만 몇 해 전부터는 아내가 주방에서 부르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서야 겨우 대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차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면서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가족들은 예전보다 말씀이 짧아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장상수 어르신께 권한 방법은 앞 단계의 귀 운동을 모두 마친 후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주변 소리에 1분간 집중해보는 훈련입니다.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뇌가 시각 정보 대신 소리 정보에 더 민감해지고 주위의 다양한 소리를 구별하려고 의식적으로 뇌가 집중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매일 꾸준히 하시자 어느 날부터는 아내가 멀리서 불러도 한 번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79세 최복희 할머니 역시 뇌 훈련의 효과를 크게 느끼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지루하고 잠만 오던데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눈을 감고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바깥의 자동차 소리처럼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씩 세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며칠간 연습한 뒤에는 집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까지 더 또렷하게 들리는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셨고 손녀와의 전화 통화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방법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뇌는 남은 감각, 특히 청각 정보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합니다. 이를 감각 보상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청력이 약해진 분들이 소리에 더 집중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뇌의 청각 신경망이 더욱 활성화되고 예전보다 더 많은 소리를 구별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앞선 귀 운동을 모두 마치고 나면 잠시 눈을 감고 방 안이나 창 밖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진동음,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웃집의 인기척까지 들리는 소리를 하나씩 세다 보면 점차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뇌와 귀를 함께 자극하는 훈련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청력이 예전보다 또렷해지고 대화나 소통의 즐거움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귀와 뇌의 연결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발성 훈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력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뇌의 신경회로까지 깨우기 위해선 귀가 놓칠 수밖에 없는 작은 소리까지 스스로 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할 때 귀와 뇌가 동시에 그 소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7세 양정임 할머니는 손주와 대화할 때마다 크게 말해줘라고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손주는 점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할머니도 점점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힘없이 할머니, 이제 그냥 문자로 얘기해요 라고 말했을 때 양정임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양정임 할머니께는 앞 단계의 모든 귀 운동과 소리 집중 훈련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 에, 이, 오, 우를 10번씩 반복해보는 연습을 추천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내가 낸 소리를 내가 못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지만 이 훈련은 뇌가 작은 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을 자극한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가 귀뿐 아니라 두개골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3주 정도 지나자 손주가 조용히 불러도 이제 한 번에 대답할 수 있어졌다고. 말씀하셨고 손주도 할머니가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내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좋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84세 김영복 어르신의 사례도 특별합니다. 김영복 어르신은 평소 보청기를 사용하면서도 작은 소리에는 아예 반응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들려서 포기할 뻔했다고 하셨지만 속삭임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자 어느 날 딸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까지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족 모두가 모여 함께 기뻐하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는 것은 뇌의 청각 신경망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스스로 내는 소리의 진동이 귀와 뇌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신경세포들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발성 훈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청력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뇌의 반응성도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앞선 단계들을 모두 따라 하신 후 조용한 곳에서 본인만 들릴 정도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 에, 이, 오, 우를 10번씩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점차 귀가 놓치던 소리까지도 다시 인식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마음과 뇌에 동시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따뜻한 실천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력과 기억력, 그리고 삶의 활력은 결국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부터 완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귀와 뇌가 애써준 덕분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바로 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사는 85세 송정의 할머니는 평소에 딸과 대화할 때마다 글로 써서 의사소통해야 할 만큼 청력이 떨어져 자신감을 잃으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 오늘은 귀한테 따뜻하게 인사해봐요 라는 딸의 제안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밤마다 귀를 두 손으로 감싸고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고 말하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한테 대화한다니 조금 이상했어요. 라고 하셨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귀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딸이 주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려 깜짝 놀라 네, 지금 갈게요 라고 대답했을 때 오랜만에 엄마와 딸이 서로를 꼭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8세 정동진 어르신 역시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분입니다. 정동진 어르신은 내가 나이 들고 귀가 점점 어두워지니 가족들이 나를 걱정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귀를 가만히 감싸고 내 귀야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자 조금씩 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감사의식 훈련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은 신경 재생과 면역력,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신경세포의 회복과 감각 기능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이런 습관은 우리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귀에 손을 얹고 고생 많았다. 덕분에 오늘도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고 진심을 담아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효과를 높이는 비밀 팁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 실천 효과를 훨씬 높여주는 작은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80세 남순이 할머니는 앞에 5단계를 몇 주 동안 꾸준히 했지만 생각만큼 변화가 크지 않아 실망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권해드린 추가 습관이 바로 5가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삼키지 않은 채 입안에 두고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순이 할머니는 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니 왠지 귀 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고 사흘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몇 년 만에 또렷하게 느껴져서 깜짝 놀랐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손주가 부엌에서 부르는 작은 소리까지 자연스럽게 들릴 만큼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입안을 촉촉하게 하고 입과 귀를 연결하는 통로의 압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귀의 혈류가 더욱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단,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한 모금만 사용해야 하며 너무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귀를 누르거나 당길 때 아프다 싶으면 즉시 힘을 줄이고 통증이 심하거나 고막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하루 이틀 실천하다 효과가 없다고 금세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2-3주 이상은 꾸준히 반복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귀에 염증이나 상처, 분비물이 있다면 이 방법을 미루고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단계를 매일 밤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TV 소리가 줄고
가족이나 손주의 작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억력과 삶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내 몸 백서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실천적 지식과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본인의 변화나 궁금한 점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이 방법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에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내 몸 백서와 함께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요.